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주말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말에 계속 그 기사 워칭하고 상황을 계속 지켜봤었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기사를 쓸까 하다가 못 쓰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상황이 결국은 추가 전염으로 전이가 되면서 미국 당국이 전격적으로 예금 보장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월요일 오늘도 지역은행의 좀 주가 하락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그 상황이 계속 추가 전염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을 때 이 전이 부분이 중요하다. SVB 자체만으로는 크게 사태를 완전 미국 경제를 흔들어 놓거나 금융시장을 뒤집어 놓지는 못하지만 전이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 월스트리트는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추가 전염이 판을 뒤집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는 0.25나 아니면 동결로 갑자기 또 바뀌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오늘 기사 내용도 조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도 주가가 60% 넘게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머타임 시작해서 일찍 시작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정현님, 신영기님, 꽃기호영님, 별님, 라멘트님, 더킹칸님, 정진호님, 메인맵님, 발루님, 정주리님, 모두 감사해요.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좀 올랐지만 S&P, 다우 모두 하락했어요.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시그니처 은행 추가 영업정지 이런 게 나오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사실상 그 추가 지원을 받은 거예요. 이 지원 없었으면 여기도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연준이 전액 예금 보장이라는 초유는 아닙니다. 어쨌든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를 들고 나왔죠. 결과적으로 추가 전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추가 전염이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은행 이날도 폭락했다는 거 보시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표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그래도 오전에만 조금 헤맸고 오후 들어서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S&P 맵으로 보시면 기술주들은 조금 괜찮았죠.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다들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일부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국채를 좀 내다 팔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대답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유동성 확보 때문에 좀 팔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차피 이제 연준이 담보로 그걸 맡기면 대출해준다고 했으니까 굳이 시장에서 팔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좀 그걸 줄일 필요는 좀 있겠죠. 연준한테 대출 받은 것도 대출 받는 거지만 좀 줄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채금리가 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위험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못하네요. 이따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조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제가 짧게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잠깐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요일 오전에 제닛 옐런이 구제금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제금융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SVB 자체는 구제금융할 만큼의 시스템 리스크를 주는 은행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단서를 조금 달았어요.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각이 쫑났죠. PNC, RBC 모두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PNC는 일부만 살려고 원했고 RBC는 아마
금융당국이 아마 캐나다도 포함해서요. 캐나다도 포함해서 금융당국이 뭐 인정을 안 해줄 거, 승인 안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어쨌든 손을 뗐어요. 제일 좋기로는 어제 일요일 저녁에 민간금융사가 인수를 하면 대부분 싹 정리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추가 예금 보호 한도 넘는 부분도 다 정리가 되고, 왜냐면 인수한 은행에서 해주면 되니까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차선이에요. 차선. 원래는 금융사가 인수를 하면 예금 전액 보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인수가 안 되고 지금 시그니처 은행은 영업 정지를 해야 되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보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뭐 하루 이틀 상관이에요. 사실은 정부 직원이 없으면 하루 이틀 상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날라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액 예금 보장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일요일 저녁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연준과 JP모건 체이스에서 700억 달러 유동성 확보, 이거 없었으면 사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있었으니까 버티는 거죠.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사실상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도 전염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이지 전염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저오르는 전이가 사실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나 재무부, FDIC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요 사이에서는 요걸 또 하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 정치인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쨌든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민주당의 단단한 기반이 캘리포니아 주죠.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 많이 쳤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무조건 다 보장해달라고. 그런 부분들, 정치 부분에 조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연준도 액면가,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갔을 때 가격으로 대출해주겠다. 지금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졌을 텐데 그거 관계없이 처음에 10,000원 샀으면 10,000원 담보 인정해주고 대출해준다. 그런 거죠.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결정한 데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이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요거 되게 뒤에서 계속 전해드릴 텐데 전망이 계속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금융 안정이 좀 이루어지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초반에 틀어막고 빨리 진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좀 지원을 한 거고, 약간의 그 꼼수는 아니지만 우회로를 썼어요. JP모건 체이스나 뭐 웰스파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그 시스템 리스크를 주는 은행 같은 경우였으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죠. 근데 그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적 자금 투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왜 공적 자금을 투입하냐? 이건 그건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염은 나타나고 있고 공적 자금 투입하기는 좀 부족하고 캐파가 급이라고 하나, 급이 조금 안 되고, 그러니까 FDIC의 예금보험 기금 이걸 동원하는 거죠. 특수한 경우에 경제 상황 및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주거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전액 보장할 수 있다. 요거를 우회로를 쓴 거죠. 우회로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잔액이 1282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보시면 실리콘밸리 은행 전체 자산이 2천억 달러 좀 넘고 예금이 1,700억 달러, 1,800억 달러 가량 되잖아요. 물론 다 날라가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메울 수 있죠. 근데 요거랑 시그니처 뱅크, 거기도 이제 비보장 예금이 많거든요. 2개 정도만 되면 벌써 거의 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로 가면 일단 마이너스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은행에서 돈을 더 걷어서 메우겠다는 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금 쓰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내는 수수료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금 보험료를 내요. 정기적으로 예금 보험료를 냅니다.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예금 보험료를 내죠. 그 돈을 모아놓은 게 이 기금이거든요. 근데 이 기금을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해서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1282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 큰 은행이 무너지거나 이러면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몇조 달러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마이너스 난다, 좀 어느 정도 마이너스 난다고 해도 마이너스 몇조 달러까지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때는 공적 자금 투입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한국에서도 보면 저축은행 계정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저축은행 예전에 저축은행 그 구조조정하면서 했던 게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은행은 안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우회로를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은행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요 두 은행의
바이든이 나와서 예금 안전하다고 얘기했고 예금보험기금을 통해서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해서 지원해줬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나오면 물론은 추가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추가로 나오더라도 무조건 전액보장 해준다. 그 얘기를 오늘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뱅크런 부분은 계속 일어날 수는 있어요. 계속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은행이 유동성이 없어서 망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 예, 왜냐하면 전액보장 다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루스테이트 증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과 FDIC 재무부의 지원으로 시스템 리스크는 더 낮아졌다. 하지만 이제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진이 어디까지 계속될 거냐? 그게 좀 핵심이죠. 계속 지금 전염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지역은행 주가가 계속 폭락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가 마이너스 61%예요. 7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했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자꾸 이렇게 뭐 60%씩 뭐 며칠씩 자꾸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주식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 닫고 영업정지 당하면 주식이 완전 빵원이 되잖아요. 빵원 될 가능성이 있죠. 빵원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찰스 슈왑도 좀 계속 찰스 슈왑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찰스 슈왑도 이게 좀 장기 채권 같은 게 많아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투매하고 있는 거죠. 11% 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상황, 그 시장 상황을 보면 정부가 전액 예금 보장을 해주면서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다. 좀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조금 전액 예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나아지지는 않을까, 좋아지지는 않을까,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계속 남아 있고 어디서 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게 전염이 한번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거나 코로나 같은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어디서 갑자기 또 환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처음에 이제 완전 딱 격리하고 SV뱅크를 돌아내는 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게 늦었던 거죠. 이미 퍼져 있었던 겁니다.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더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월스트리트에 나온 건데 SVB와 시그니처가 한번 침몰했죠. 그래서 뭐 나는 어쨌든 2008년에 두 번째도 살아남았다 뭐 그런 건데 요게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그 대형 선박이 그 물에 빠지면 여기 옆에 한 번에 다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도 하는데 상황을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주가가 또 계속 흔들리면 이거는 계속 여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때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뭐 은행들 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유럽 은행들도 갑자기 덩달아 그 주가가 떨어지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는 전부터 좀 안 좋다고 계속 소문이 났던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크레딧 스위스는 또 크레딧 디폴트 스왑 부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또 올랐어요. 이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올라간다는 거는 망할 수 있다는 뜻인데 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건데 그 크레딧 스위스가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갑자기 좀 이렇게 계속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런 게 다 전염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전염이죠.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자꾸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 에크먼은 정부 지원에도 더 많은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보실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이게 꼬이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제 다른 지역은행들이 요번에 살아남더라도 어쨌든 예금들이 막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뭐 고액 예금이면 보장 한도까지만 남겨놓고 빠져나가고 아니면 다 빼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차피 뭐 연준이랑 뭐 다른 데서 자금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유동성 남겨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예금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금이 막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이 결국 첫 번째가 예대 마진이거든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준다. 그 차액을 먹고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수료고요. 그래서 양대 그 수익원이 예대 마진, 수수료인데 예대 마진 부분에서 예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원천이 없어져, 수익의 원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신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예금 금리를 더 줘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좀 불안하다고 소문이 난 은행은 금리를 더 줘야 되죠. 근데 또 이제 금리 더 주면 또 안 좋은 더 소문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금리를 더 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좀 불안하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은행보다 이금융권의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더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더 줘야 되죠. 그러면은 예대 마진에서 금리를 더 준다. 대출 금리는 더 올릴 수 있나요? 대출 금리 또 올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경쟁을 하니까. 그러면 그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게 한 해만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이게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익성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역은행. 대신 대형은행은 이번에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1등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다 JP모건 체이스로 가는 거예요. 예금을 빼가지고 다 들고 가는 거죠. 그럼 JP모건 체이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금 받기 싫잖아요. 뭐 지금도 안 그래도 많은데. 그러면 수신금리를 더 낮추는 거예요. 낮춰도 들어오니까요. 낮춰도 막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마진을 볼 수 있는 확률은 더 커지는 거죠. 마진폭이 이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좀 더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기준금리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주말을 거치면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혼조 S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혼자였을 때 그리고 전이 됐을 때 상황은 딴판입니다. 얘기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전 딴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월가의 전망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월 CPI 보지 않더라도 0.25 아니면 동결. 0.25 아니면 동결. 그 와중에 2월 CPI가 좀 더 영향을 주겠지만 영향 좀 줄어들었죠. 0.25 아니면 동결. 요 직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5 아니면 0.25. 2월 CPI를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단계 내려왔어요. 0.5에서 0.25. 0.25는 동결로 한 단계 쭉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요거는 시간마다 계속 좀 바뀌긴 하는데 지금 그 CME 페드워치를 보시면요. 0.25 올릴 확률이 조금 더 많이 높아졌네요. 67%, 동결은 32%. 근데 오늘 하루 왼쪽에 계속 바뀌었어요. 막 오르락 내리락 뭐 60% 갔다가 50% 갔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0.5 대신 빵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상황 결과적으로는 CPI가 나오면 뭐 CPI 이후에 컨센서스가 좀 정해질 것 같아요. CPI 이후에 그 CME 페드워치를 보시면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데 뭐 생각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지 금융시장은 좀 계속 전염이 되고 있지 머리 복잡하잖아요. 시장을 놀라키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CPI 이후에 컨센서스가 정해지면 거의 그 컨센서스를 벗어나지 않은 순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3월에 일단 동결, 퍼시픽 인베스트먼트도 동결. 에릭 로젠그렌 전 버스턴 연은 총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금 보장하고 연준이 그 추가로 담보 잡고 대출해주기로 한 거 아니냐. 요걸 뭐 이제 요게 QE라고 보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대출과 뭐 사실 매입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상 QE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금리 올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젠그렌 총재는. 그것도 충분히 뭐 얘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연준 사정을 좀 아시는 분에게 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반적인 이제 예금 전액 보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보기도 좀 힘들다. 토항이 쭉 사이클 짤 때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은행에서 좀 계속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잘 아는 분이긴 한데 3월 금리 인상 보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 CPI도 보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자기 느낌에는 웬만해서 동결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금융 안정에 좀 관심이 없다. 이런 신호를 좀 줄 수 있어서 은행주 폭락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주가가 계속 폭락하면 결과적으로는 해당 은행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국채금리가 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모기지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결국 약간의 어느 정도 긴축을 원하고 그동안 긴축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있고 아직 다 잡은 게 아니죠. 은행들은 좀 불안하고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미치고 팔쩍들 노르실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보시면 0.25 한다는 게 그 뒤로는 좀 올라 60%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금리 인상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엘 레리언은 0.25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계속 놔두면 처리비용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걱정은 좀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은행들 조금 이래서 놔뒀다가 인플레이션도 같이 준다. 그럼 인플레이션도 같이 놔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버블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버블을 더 키울 수 있다. 나중에 한번 터지긴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도 0.25. 마이클 페럴리도 유명한 분인데 여기도 0.25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5는 좀 없어진 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0.5를 해야 된다고 했던 제이스 퍼먼도 오늘은 0.25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티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단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고 뭐고 그냥 실물 경제에 무슨 뭐 사건 하나 터지거나 금융시장에 은행에서 뭐 사건 하나 터지면 무조건 뭐 인플레가 뭐고 그냥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리 서머스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지 않으면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0.5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0.25는 여전히 적절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CME 페드워치 전망치는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뭐 50% 60% 0.25 확률이 50% 60%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동결파와 0.25 인상파가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0.25 쪽이 지금 인플레이션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내일 CPI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FOMC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금융시장이 안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역은행들 뭐 뱅크런 같은 경우도 좀 잦아들어야 되고요. 주가도 안정을 좀 찾아야 되고요. 전체적인 주가 지수도 조금 안정된 수준으로 가긴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좀 정리가 된다면 저의 기대이기도 하지만 일주일 내에 좀 정리가 된다면 시장이 좀 정리가 되면 연준은 그때는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생각 쪽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정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조금 중요하다. 일주일 내에 정리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건 좀 며칠 내에 상황을 좀 더 보면 가닥이 좀 잡힐 겁니다. 내일 또 CPI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건 좀 알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요 며칠 상간 뭐 2, 3일 상간 시장을 보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느냐 아니면 안정이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인상이냐 동결이냐 그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미국도 다 갈려요. 지금 뭐 전문가들의 전망도 갈리고 매체별로도 갈립니다. 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게 약간 약간 알기 어렵다는 쪽으로 쓰긴 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시그니처 은행까지 영업 정리돼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하나, 그다음에 하나와 시그니처 은행, 그다음에 지금 거의 사실상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두 개, 세 개 늘어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연준 관리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고민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퍼질래나?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다고 보는 쪽은 영향을 알 수 없으니까 일단 한 달은 쉬고 다음에 좀 상황을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CNBC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 CPI를 보고 한 요 며칠 상간의 금융시장 움직임을 보면 조금 더 가닥이 잡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건 최종금리 전망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약간 그 6월 이후로는 조금 예 5월, 6월이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아마 약간 뭐 내부 오류인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6월에 4.25로 가진 않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5월에 5.0, 뭐 5.25 이런데 어쨌든 6월에 금리 인하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지금 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제가 이제 오후 3시 35분에 봤을 때 5월에 4.75에서 5.0을 거쳐서 6월에는 4.5에서 4.75로 금리 인하가 된다. 요게 뭐 아까 요거 본 게 맞는 거라면 상당 부분 또 금리 인하가 되는 거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6월에. 근데 이제 이게 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아까 제이슨 파먼 교수가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근데 3월에 보면 3월 FOMC 때 일주일 뒤에 3월 FOMC 금리도 결정이 되지만 점도표도 나오잖아요. 점도표가 나오면 최저금리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이슨 파먼 교수 생각에는 최저금리 쪽에서는 뭐 3월에 뭐 0.25냐 뭐 동결이냐 그 격차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최저금리 격차가 좀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최저금리에서 너무 좀 격차가 컸을 때 이것 때문에 또 그 FOMC 때 타격을 시장에 좀 입을 수도 있다. 그걸 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이슨 파먼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98년에 연준이 0.75 금융시장 혼란에 0.75 금리 인하를 했다가 버블을 만들어서 2001년 침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연준은 금융시장 상황을 신경 써야 하지만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1998년에 금융시장 혼란에 0.75 금리 인하했다가 이게 2001년 경기 침체를 만들었다.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 최종금리 전망이 4.25, 4.5까지 내려왔다는 게 너무 놀랍다. 3월 FOMC에서 연준이 내놓을 것,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조금 최종금리가 뭐 좀 조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것보다 높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보다 높으면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일주일 사이에 뭐가 엄청 많아졌어요. 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결과적으로 3월 금리 인상폭도 결정되지만 최저금리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시장이 그러면 이게 또 거기서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차이가 나면. 물론 차이가 안 난다면 시장 생각대로 뭐 4.5까지 내려오기나 뭐 이렇게 내려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도 3월에는 금리 인상 동결하더라도 5월, 6월, 7월 연속 0.25씩 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금리는 5.25에서 5.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보는 거랑 차이가 좀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금리 관련해서도 조금 3월도 3월 금리 인상폭도 인상폭인데 최종금리 인상폭에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 좀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어서 여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프 건들락은 3월에 올리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역은행들 계속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은행도 자꾸 이렇게 예금 빠져나가고 이러면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지역의 기업들도 대출을 조금밖에 못 쓰고 대출을 조금밖에 못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지역은행이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다. 그래서 놔둬도 인플레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놔둬도 인플레가 떨어지는데 그게 더 지나가서 경기 침체가 될 거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역은행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완전히 경기 침체로 갈 거다. 그런 전망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클 리스는 때마침 반등하면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반등하면 주식을 팔아라. CPI는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수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클리블랜드 여는 수치는 조금 더 높다. 원래 조금 더 높게 나오니까요. 뭐 그건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클리블랜드 여는 수치, 요거는 이제 클리블랜드 여는 가시면 또 보실 수 있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고 블룸버그 전망치와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높은 것도 있어요. 예, 전년 대비 수치가 조금 더 높고 그렇긴 한데, 지금 그래서 내일 CPI를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역은행들이 이번 주 내에 그 한 일주일 상간에 안정이 되느냐, 이게 좀 같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이게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전 2008년처럼 파생 상품이 있어서 정말로 어디 튈지 모르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한번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누가 갑자기 또 아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입니다. 물론 어쨌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이 나섰기 때문에 조금씩 가면 안정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고 기대긴 하지만, 어디서 갑자기 또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은행 안정 부분, 내일 CPI가 당분간 3월 금리 인상 보호뿐만 아니라 최저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들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이어서 제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 그 좀 듣기 그러셨으면 죄송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